네, 마켓 비하인드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가 7,600선까지 떨어졌습니다. 결국엔 삼성전자, SK하이닉스가 만들어낸 흐름이 아니었나 싶고요. 코스닥도 마찬가지로 6.7%대 하락. 코스닥은 사실 코스피만큼 크게 올라온 것도 없었는데 어제 7% 가깝게 하락하면서 866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이런 시장에서 개인만 샀습니다. 코스피에서는 개인이 6조 원 넘게 샀는데 이런 시장 어떻게 보면 좋을지 오늘 함께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네, 어제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저도 얼굴이 많이 어두워졌거든요. 그러니까요. 아유. 쉽지 않습니다. 네, 맞아요. 맞아요.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쉽지 않은 장이었다라는 표현만큼 딱 맞는 표현이 없을 것 같은데 이게 네. 전날에 메타가 AI 컴퓨팅 이제 쉬고 있는 자원으로 그렇죠. 우리가 좀 다른 기업들에게 빌려주는 사업을 클라우드. 하겠다라고 네, 발표를 맞아요. 했습니다. 이에 따라서 시장에서는 남는다고?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또 주가가 크게 떨어졌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일단 되게 중요한 게 근데 그거를 누가 보도하고 누가 얘기했는지를 좀 팩트 확인이 중요한 것 같긴 해요. 네. 메타의 공식 발표가 아닙니다. 그죠. 블룸버그 뉴스에서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이제 어떤 학회에서 발표 자료 같은 것들이 인용된다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네. 남을 것 같는 남으니 이런 거 우리가 시작해 볼게 정도의 이야기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그런데 이제 좀 투자자분들 같이 생각해 보셔야 될 거는 결국에는 메타가 남는 자원의 수익화 성격이 분명히 있는데 네. 그러면 이게 크게 두 가지가 있죠. 메모리가 덜 필요한 거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은 메타는 현재 어떤 상황인지를 우리가 봐야 될 것 같아요. 첫 번째 메모리가 덜 필요하다고 하는 거는 아직까지는 아니라고 하는 건 결론일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대표적으로 메타가 실제 AI 인프라 가이던스 자체가 이미 올해만 하더라도 전혀 줄지 않고요. 1,250억 달러, 1,450억 달러 정도로 계속적으로 늘어날 거라고 본인들이 이미 예상하고 있어요. 네. 그러면 메타는 어떤 상황이냐? 메타는 말하자면 하이퍼스케일러에 가장 앞서 있는 3대장 있지 않습니까? 네. 제미나이, 그다음에 우리 오픈 AI, 클로드, 엔트로픽 이 세 회사보다는 처지게 됐습니다. 그럼 본인들이 어느 정도 갖고 있었던 반도체 같은 거를 뭔가 쓸 수 있어야 될 다른 형태의 방식이 필요할 것이고 이것이 이제 얘네가 쫄리는구나라는 느낌이 아니라 아마도 혹시 월드 모델처럼 라지 랭귀드 모델처럼 아주 위에 있는 3개 회사를 제외하고 이제 뭔가 좀 맞춤형 모델 이런 모델로 뭔가 생기지 않을까? 소위 얘기해서 이거는 외려 메모리 확산이나 AI 반도체들의 다양성이 늘어나는 거 아닐까라고 하는 거에 반등권 될 수 있다고 하는 것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 다양하게 쓰일 수 있는 네. 그러한 힌트다 이렇게 보시는 거죠? 예, 물론 이제 우리가 이제 크게 보자면 뭐 지난 방송 때 말씀드렸지만은 인프라, 에이전틱, 피지컬 그 세 단계에 좁혀질수록 계속적으로 우리는 소위 사이클이 없을 수도 있다라는 네. 것까지 가정할 수 있는데 지금 엔트로픽이라고 하는 메타가 갖고 있는 모델은 인프라에서 이 에이전틱이 어느 정도 중간 정도라고 생각이 많이 들어요. 에이전틱이 개인의 PC, 그러니까 젠스랑이 나와가지고 여기 우리 PC 갖고 나왔던 지난 분기처럼 그거 있기 전에 이 월드 모델 같은 큰 모델 말고 여기 SNS는 이게 좋을 것 같아, 뭔 이게 좋을 것 같아라고 하는 좀 저가지만 좀 더 집중되어 있고 사일로 같은 그러니까 그 어떤 보안이 좀 괜찮아지는 이런 형태의 모델들이 더욱더 생겨나지 않을까 이런 예상도 같이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보니까 간밤에 이제 JP 모건 이렇게 얘기했더라고요. 그런 보도가 나왔는데 그런 사업을 하는 것보다는 AI 추론이라든지 이런 걸 하는 게 더 낫지 않을까라는 투자 의견도 제시가 됐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맞아요. 그러니까 실제 그동안 그러니까 이 애플과 메타도 동일한데 소위 얘기해서 그동안의 빅테크 회사라고 불려졌던 미국 회사들이 한마디로 얘기해서 굉장히 사람들의 정보와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너무 쉽게 벌었어요. 근데 기술 자체가 AI로 퍽 올리면서 자기들의 투자 비용이 너무나도 커져버린 것이죠. 이게 너무 싫은 겁니다. 이분들은 지금. 근데 그럼 거기서 자금 여력이 있고 기술 개발이 정확히 되고 있는 3개사들은 계속 어퍼로 갈 거예요. 그러면 이 나머지 회사들, 특히 B2C에 강했던 애플 같은 경우에는 열이 받은 거잖아요. 그럼 왜 이렇게 올라갔어? 그죠. 이런 상황이 메타도 원래 SNS로 광고하던 회사인데 이제 이게 잘 안 되다 보니까 제피군 얘기 잘하신 것처럼 실제 자기들의 에이전틱을 개발해서
그거를 할 생각을 해야지. 그래서 약간 중간에 궁여지책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고 네. 아주 그냥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이런 회사들을 바탕으로 해서 이 월가들이 월가에서 계속적으로 누르기 하고 있는 게 아닌가 생각도 되게 많이 들어요. 실제로 이렇게까지 며칠 동안 빠질 수 있는 것인가 생각도 들긴 하거든요. 왜냐면 거기 이유가 그게 이제 이 비용 자체를 그다음에 메모리 자체가 우리가 소위 이 부품의 영역인데 네, 맞아요. 얘네들이 갖고 있는 투자 비용이나 얘네들의 영업 이익이 80%가 넘어가고 이런 상황이거든요. 이런 거에 대해서는 수급 측면에서는 좀 변화를 줄 필요도 있겠다라고 하는 게 좀 있지 않을까 생각도 들긴 해요. 왜냐하면 마이크론도 같이 빠졌고 근데 이제 오늘 아침에 끝난 장을 보시게 되면은 마지막에 살짝 반등하는 느낌이 없진 않았어요. 네. TSMC도 마이너스 2%긴 한데 살짝 나중에 올라갔고요. 네. 마이크론도 살짝 올라가는 측면이 없진 않아서 저는 그래서 올해 오늘로 봤을 때 오늘 우리 장시가 미국을 선행할 것인가 미국을 후행할 것인가 약간의 이게 이제 좀 갈림길이라는 생각이 되게 많이 듭니다. 실제로. 오늘 장에서 참 중요할 것 같다. 네, 맞아요. 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말씀처럼 참 많은 이슈가 있고 이게 이제 시장에서는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 그리고 어느 쪽에 무게를 두느냐에 따라서 사실 주가가 아주 큰 폭의 반등이 나올 수도 있고 또는 반대로 또 더 이것보다 더 빠질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결국에 오늘이 좀 분기점이 될 것 같다라는 의견을 듣고 왔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시장이 좀 변동성이 강합니다. 이건 좀 어떻게 보고 계세요? 뭐 많이 얘기 들으신 대로 레버리지 ETF 영향이 너무 컸다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고요. 실제로 이제 뭐 우리나라에서 1년에 몇 번도 걸리지 않는 사이드카 같은 경우가 뭐 6월 달에도 엄청 많이 걸렸고 5% 맞아요. 전후로 왔다 갔다 하는 건 너무 출렁이게 많았었던 것 같고요. 이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펀더멘탈은 별로 문제는 없다라고 하는 게 뭐 여전히 상황인 것 같은데 네. 결국에 수급의 측면에서 변동성이 컸다라고 볼 수밖에 없을 것 같다. 네.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디램과 낸드 가격 이제 그 가격 전망에 대해서는 사실 이게 상승할 거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그 누구도 이견이 없지만은 네. 상승률의 기울기, 이게 가파르게 상승할 거냐, 아니면은 생각보다 더디게 상승할 거냐, 이것도 굉장히 지금 시장에서는 아주 세밀하게 보는 그 부분이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네. 보십니까? 일단은 뭐 작년 말하고 올해 초 1분기 정도까지의 정말 가파른 상승력. 말하자면은 이거 보시는 부분마다 다른데 작년 딱 1년 전에 디램 가격보다 지금이 약 12배 올랐거든요. 네, 스펙 가격 제외입니다. 네, 그게 이제 바로 이제 우리 두 회사의 실적에 바로 반영이 됐는데 이거 12배, 그러니까 12배 상승분가 더 오를 것이냐 이건 좀 어렵다 생각이 들긴 해요. 그런데 이제 거기에서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이 상승폭은 계속 될 거라고 하는 게 업계 전망이긴 네. 하죠. 표도 잘 나오고 있는데 실제로 이제 가격치 보시게 된다면 각 회사마다 다르긴 하지만은 일단 디램과 낸드가 어떤 15에서 20% 전후에 상승폭 가져갈 수 있을 것 같다. 근데 이건 투자자분께서는 그러면 어떻게 될까 고민도 되게 되실 거예요. 네. 그러면 이 상승폭이 하나가 있고 그러면 이제 플러스 요인은 뭐냐? 두 번째로는 그러면 얘가 퀀터티가 양이 늘 거냐? 그건 아직 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게 있고 그러면 이 메모리 뭐 3개사 하고는 우리나라 2개사 같은 경우에는 D램과 낸드 그다음에 HBM 같은 이 복합 제품의 새 제품을 아마도 어떤 걸 팔아야 우리가 제일 이익이 남을까라고 하는 걸 되게 저울질할 겁니다. 네, 그것에 따라서 이 가격 변동폭이 왔다 갔다 할 수 있을 것 같긴 하고요. 그래서 아직까지는 변동세, 그러니까 상승세는 뭐 당연히 우리가 맞을 것 같은데 이 변동폭이나 우리가 소위 상승에 대한 델타 값이죠. 그 값은 조금 줄어들지 않을까 생각이 들긴 해요. 근데 그렇지만 여전히 이익 같은 거는 훼손되지 않는다. 괜찮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이게 옛날에 사실 디램 가격 올라가면 무조건 뭐 실적 같이 올라가고 그래서 주가 같이 올라가겠지라는 생각이 있는데 이게 좀 약간 셈법이 좀 복잡해졌다라는 생각도 들고요. 그렇죠, 맞습니다. 네. 맞아요. 그리고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얼마 안 남겨두고 있는 상황인데 이 방송을 시청하시는 시청자분들 그리고 투자하시는 투자자분들께서는 삼성전자 실적이 발표될 때 어떤 걸 좀 중점적으로 보면 좋을까요? 되게 중요한 게 실제로 이제 TSMC보다 우리나라의 주식들이 TSMC 퍼가 보통 20에서 30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근데 그거에 보통 3분의 1밖에 안 되고 있어요. 말하자면은 TSMC는 현재 반도체 탑2보다는 영업이익이 더 안 좋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적으로 일단은 올라가고 있는 편입니다. 네. 왜냐하면 변동이 적다.
라고 하고 이거는 계속적으로 우상향하는 비즈니스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그럼 결국에는 이 메모리 회사들이 지난주에 마이크론 실적 이미 다 잊어버리셨어요. 엄청난 실적이거든요. 37조원 벌었습니다. 한 분기에. 네, 근데 그 정도인데 여기서 얘기했던 게 뭐냐 결국에 우리는 장기 공급 계약 LTA 하고 있어요. 3년도 있고요. 5년도 있습니다. 이런 측면이 분명히 있거든요. 그것을 아마도 삼성전자 하이닉스 특히 삼성전자 7월 7일 날 했을 때는 우리가 어느 정도의 장기 공급 계약이기 때문에 이게 이익률이 계속적으로 일정이 유지되거나 우상할 것 같아요. 라는 쪽에 이야기를 해주시는 게 투자 측면이나 이런 측면에서 되게 중요하지 않을까. 말하자면 우리가 사이클이 없다고는 안 할게. 근데 사이클이 있지만 둔화됐거나 사이클이 우상향이야. 라는 측면의 방식은 결국에는 첫 번째로는 이 D램 공급 가격에서의 장기 공급 계약 하나 있을 것이고 그다음에 또 삼성전자는 특별히 아시겠지만 토탈 솔루션이기 때문에 파운드리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어제도 나왔지만 엔트로픽 같은 경우에 반도체 만드는 것 같은 거 협업한다고 했고요. 그다음에 내년 뭐 한 3분기 이후부터는 테일러 쪽에 대한 말하자면 AI 6칩이죠. 테슬라 쪽에 납품하는 그쪽에 칩도 생산이 되기도 하고요. 그런 것들의 반등 포인트 정도 두 가지를 보여주면 좋지 않을까. 그다음에 당연히 파운드리는 HBM4 자체가 삼성전자 잘 되고 있기 때문에 HBM4의 로직 다이 매출이 있기 때문에 어느 정도 반등도 있지 않을까. 그래서 파운드리하고 뭐 메모리의 사이클을 없애주는 이 두 가지를 보여주시는 게 되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삼성전자 이제 잠정 실적 발표 얼마 남겨두지 않은 상황인데 여기서 마이크론 테크놀로지가 발표했던 것과 비슷하게 장기 공급 계약에 관련된 요 멘트가 언급이 되느냐, 요 부분 그리고 파운드리 쪽에서 얼마나 또 회복되느냐 이 부분도 결국에는 삼성전자 실적을 보실 때 가장 중요한 부분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리고 삼성전자, SK 하이닉스의 요 기술력 차이를 좀 다시 한번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미 앞서서 나오셔서 삼성전자가 뭐 사실 거의 이미 따라잡았고 어떻게 보면은 좀 앞서가는 것도 있는 것 같다라고 말씀해 주셨고 사실 저희가 이제 이 마켓 시그널 이 프로그램에서 다른 증권사 이제 애널리스트 분도 출연을 몇 분을 해주셨는데 관련된 이야기를 해주셨어요. 삼성전자 이미 우리가 이제 본 결과 사실 기술력은 뭐 차이 없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요거 의견을 그대로 유지를 하시는 건가요? 네, 기술력 차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HBM4 같은 경우는요, 삼성전자 기술도 앞서 있어요. 네, 앞서 있는데 이제 시장에서 HBM3 지금 제일 잘 팔리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다음에 HBM4 이제 만들어질 거, 그다음에 이제 몇 주 전에 나왔던 HBM4E까지 해서 이 세 단계가 있는데 당연스럽게 올해의 매출은 HBM3가 메인이기 때문에 하이닉스가 압도적일 수 있습니다. 네. 근데 이제 HBM4 같은 경우는요,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품질에 대한 어떤 정확한 평가나 비교가 솔직히 잘 안 돼 있고 이게 묻혀버렸어요. 네, 그냥 생각해 보시면 HBM4E에 대한 시제품이 1, 2주 차이 났다는 얘기는 있을 뿐인데 HBM4에 대한 이야기는 별로 없죠. 삼성전자가 언론 플레이에 잘못한 걸 수도 있기도 하고 실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하이닉스 HBM4가 안 좋습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좀 더 좋은 거나 더 안 좋은 거 같은 걸로 해가지고 아마도 엔비디아는 이 세 개 회사, 마이크론까지 해가지고 이 세 개 회사를 다 활용하려고 하기 때문에 GPU에서도 뭔가 변화가 있을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GPU의 품질에 아주 좋은 것과 덜한 것들이 또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건 항상 나옵니다. 모든 반도체 제품에서는요. 근데 그런 걸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HBM4를 많이 앞서 있는 건 사실이에요. 근데 그게 올해 얼만큼 반영되고 반영되는 건 중요한 뭐 매출로 확인할 수도 있겠지만 삼성전자 그래서 얘기하지 않습니까? HBM4 매출이 벌써 뭐 10조 원 정도 됐다. 그 얘기는 뭐냐면 우리 잘하고 있어. 왜 안 내주세요? 근데 투자자들이나 애널리스트 분들도 동일하게 뭔 생각하냐면 그래도 HBM은 하이닉스 아니었어? 여전히 그런 말씀이 있으시거든요. 근데 그렇지만 실제 기술적으로 봤을 때 HBM4는 삼성이 앞선 건 맞다. 근데 앞섰다고 하는 게 삼성의 투자를 더 많이 한 걸 수도 있어요. 네, 설비도 더 많이 넣었고 제품도 좋은 걸 썼습니다. 근데 이제 HBM4E부터 그러니까 내년도부터는 이 두 회사가 HBM은 지금 생각보다는 가격을 비싸게 많이 못 받았어요. 아시다시피 단품이 많이 오른 거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볼 거는 올해 같은 경우는 영업이익으로는 여전히 하이닉스, 삼성전자, 마이크론이 5, 3, 2 정도 될 거지 않을까. 근데 내년이 4, 4, 2가 될지. 요 정도의 고민이고, 그건 1년 전에 뭐였죠? 6, 2, 2였거든요. 그럼 이제 계속적으로 HBM으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가 계속 붙어가는 형태의 경향인 것 같다.
기술적으로는 좀 삼성전자가 하나 앞서간 거 맞고, 근데 물량과 수율 측면에서는 매출과 이익에서는 하이닉스가 좋을 수 있겠다 정도 얘기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굉장히 유의미한 이야기를 해주셨고요. 그럼 마지막으로 이제 투자와 관련된 이야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정부와 이번에 이제 투자 소식이 있지 않았습니까? 비수도권 그렇죠. 쪽으로도 투자 이야기 나왔고, 저희 코너 하기 전에 바로 직전에 있었던 코너에서는 이분이 이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투자 이야기 했는데 막상 공시를 보니까는 이사회 의결 공시도 안 나왔고, 네. 이게 투자가 뭐 실질적으로 얼마 될지 모르겠다 이렇게도 말씀해 주셨고요. 참 많은 의견이 있어요. 대표님의 의견도 궁금합니다. 일단은 이거는 정부와 이 기업이 계속 줄다리기를 많이 할 겁니다. 결국에는 용인의 투자는 계속된다 그러면 맞거든요. 그럼 용인 투자만 계속 한 다음에 광주를 할 거냐, 아니면은 용인과 광주를 같이 하자고 할 거냐, 이거 계속 왔다 갔다 할 거예요. 그러면 결국에는 이 기업들이 이익이 일정 정도가 되지 않으면, 말하자면은 2027년도에 사이클 끝나버리면 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아무 일도 아닐 거예요. 라인 못 지어요. 그죠, 돈 못 없으니까 짓죠. 못 짓습니다. 예. 근데 일정 정도 유지가 된다. 어느 정도 된다. 그러면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저울질할 거라는 생각이 들긴 하고, 저는 용인에 투자하는 상황에서, 그다음에 투자하시는 분의 관점으로는 광주로 퍼져나가도 문제가 없습니다. 당연스럽게 왜냐면 부지 선정하고요. 인프라 뭐 만들어주고 그다음에 발전소 더 지어야겠죠. 그런 걸로 보자면 투자 관점이 더 좋다고 볼 수밖에 없고, 저는 그게 아마도 뭐 이건 약간 정치적인 의견이겠지만 이번 현 정부 같은 경우는 본인들의 정권 교체하기 전에 광주로 뭔가 들어가고 싶어 하겠죠. 네, 이것들의 변경점을 계속적으로 협상 중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전혀 뭐 인적 문제나 뭐 자원의 문제 같은 거 봤을 때 뭐 호남권이나 이쪽권이 좀 나쁜 건 전 아니라고 생각해요. 네. 뭐 삼성전자 엔지니어분들은 나가니까 내려가기 싫어할 수도 있겠지만 업계 전체로 봤을 땐 뭐 사람이나 전력이나 물 문제는 전혀 문제는 없습니다. 알겠습니다. 저희 이렇게 정부 이제 투자 이야기까지 함께 만나보고 왔습니다. 실제로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만약에 사이클이 계속해서 지속된다면은 이 투자도 역시나 마찬가지로 계획된 대로 이뤄질 네. 거다라는 의견까지 함께 듣고 왔습니다. 오늘 참 시장이 살아남아야 될 텐데요. 저도 모습이 너무 상징적입니다. 양봉록이라고. 네. 알겠습니다. 오늘 또 시장 저희 또 잘 살아남기를 또 시청자분들도 응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반도의 박준영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